여러분 조선 전기의 정치, 사회, 문화 파트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중앙정치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선 전기의 중앙정치기구. 자, 관직, 양반은 문방과 무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양반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사님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방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려는 군인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지 않았지만 조선은 군인에 대해서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등용된 사람이고 중위는 기술직인데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직업을 세습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특채로 뽑힌 사람들도 있어요. 특채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그 기술직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오늘로 얘기하면 의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장영시 같은 상임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법관, 그다음에 천문관, 역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냐 해당 관청에서 본다 했죠. 우리 고려시대 때도. 그리고 이 시험은 항상 상설적으로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뽑는다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과거의 시험은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시험해 봅니다. 자, 중앙통치기구.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애들 2조, 호조, 병조, 공조 이거 다 외우면 좋지. 근데 하지 마. 하는 거면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는 거면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부서냐면은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오늘 얘기한 뭐 교육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의정부가 있는데 의정부는 삼정승이 있다 했죠. 삼정승 뭐가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게 삼정승이에요. 자, 그다음에 진선이도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PPT를 하나 띄울게. 자, 책이랑 좀 그리고 책을 읽는 걸 확대해가 책이랑 좀 더 이상 안 내릴 테니까 책이랑 좀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의정부 했고 6조 있고 그 다음에 3, 4 봅시다. 3, 4. 3, 4는 요거예요. 요거. 3, 4.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 중에 가장 늦게 생긴 게 뭘까? 혹시 복습하신 분들 중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 제일 늦게 생긴 거. 그렇죠. 홍문관이 제일 늦게 생긴 겁니다. 홍문관은 언제 제일 늦게 생겼냐면은 성종 때 생긴 거예요. 성종 때. 원래 이 홍문관은 원래 뭐였어요? 집현전이었어요. 집현전. 근데 집현전을 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이 부활시킨 거죠. 그러면 한 개씩 볼게요. 사헌부. 헌자가 이제 감시한다는 뜻이니까 사원 관리들을 감찰하는 거.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이죠. 검찰. 그다음에 사간원. 왕에게 간원하는 거. 홍문관. 뭐 공부하는 데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 하겠어요? 경련을 하겠지. 이 경련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홍문관이 경련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의금부. 왕의 사법기구. 왕의 사법기구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 야 누구 잡아와 누구 잡아와 하면은 신하들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이곳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사법기구가 뭐 있어요? 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이 적법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의금부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왕이 구속시켜 하면 바로 딱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금부.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라 했죠.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 게 승정원은 왕이 무슨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왕의 업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좌하는 사람이랬죠. 뭐 음료수 갖다 주고 이런 거 아니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의금부하고 승정원의 공통적인 특징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예요. 그래서 태종 5년에 설치했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도승지라고 한다. 왕권을 보좌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춘추관 이거 혹시나 이 시험 나오겠나? 춘추관 그럼 얘기는 해줄까? 춘추관은 평소에 역사 편찬을 한다 안 한다?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춘추관은 역사 편찬 안 해요. 그렇죠? 이거야. 춘추관은 그 다른 자 이런 거예요. 춘추관은 평소에 다른 관청을 보좌해요. 보좌. 그렇죠? 보좌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그러다가 왕이 죽으면 춘추관하고 어디 실록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뭘 합니까? 춘추관하고 실록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역사 편찬한다 했죠. 그다음에 한성부가 뭐냐면 진사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대통령님이 사시는 곳. 청와대죠. 그럼 청와대는 어디 있어요? 그죠 서울에 있죠. 그럼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통치해야겠네. 아니란 말이야. 서울은 서울시장이 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왕이 서울에 산다 해서 왕이 한양에 산다 해서 한양을 통치할 수 없잖아. 그 한양을 통치하는 부서가 한성부야. 한양을 통치하는 부서. 응,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문관은 필요 없고 성균관은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봅시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좀 복습 좀 할까요? 진사님들 우리 행정제도 다 한번 복습해 볼까? 일 고구려에서는 행정구역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행정구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란 욕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백제는 뭐가 나와요? 백제 행정구역 이름. 이곳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름 뭐예요? 그렇죠. 22 담로. 신라는 알 필요 없고 통일신라는 그렇지. 구주 오석영. 그 다음에 고려는 현종은 두 마리 치킨을 좋아해. 모두 양계. 조선은 팔도 비빔면. 팔도죠, 팔도.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다. 이 관리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이 관리의 이름은 뭐라고 해? 사또, 다른 말로
사또라는 단어는 이제 맞긴 맞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두 글자 뭐라고요? 수령이 나죠. 수령. 나와있네. 그리고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향리라고 한다. 향리라는 사람은 원래 고려시대 때 뭐였어요? 어디에 다스리던 사람이야? 향리는. 그렇지. 이방이제. 그래서 이 향리가 어디에 다스리던 사람이야? 그렇죠. 속현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 고려시대보다 향리의 역할이 감소했다.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다. 그 수령이라고 한다. 수령의 기능을 강화했다. 자, 이거 볼게요. 관찰사. 관찰사는 임기가 1년인데 임기가 1년인 이유는 뭘까요? 관찰사가 몇 명이겠노? 그죠? 권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찰사는 그 총 몇 명이겠어요? 한 8명밖에 안 되겠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밖에 되니까. 그래서 임기가 8명이고 감찰권이 있다. 그래서 질문, 감찰은 어디에 대한 감찰권이야? 누구에 대한 감찰권이야?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수령이죠, 수령. 그 다음에 수령을 보면 목민관, 사또라고 하는데 임기는 5년에서 6년이다. 원칙적으로 상피제를 쓴다. 상피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지역, 그 지역 출신 사람은 그 지역에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교장 선생님일 때, 솔직히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좀 미안한 거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일 때 내가 그 교사로 못 나간 게 좀 아버지한테 좀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내심 바랬거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교사가 되기를 좀 바랬는데 이제 그걸 내가 못 들어드려서 너무 좀 죄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사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아들이 그 학교에 오는 거는 이제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상피제야. 자기 지역에 자기가 사또를 못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수령 74 요거. 농업을 진흥시킬 것, 인구와 부역을 균등히 할 것, 재판을 공정히 할 것, 치안을 확보할 것, 이런 것.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진사님들 요거 내가 다른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진사님들. 이게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 지금 보면. 뭐 부, 모, 군, 현이 원래 팔도 밑에 부, 모, 군, 현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우리는 이것만 보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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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보자. 자, 그러면 한 개씩 볼게요. 자, 관찰사 임기는 1년이다. 관직은 상당히 높다. 현강 또는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수령은 주로 과거 시험 합격자인데 과거 시험에 최종 합격자가 아니고 몇 등? 한 3등 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향리라고 하는데 이 향리가 이방인데 이방은 그 마을에 보통 6명인데 왜 6명일까? 의정부 밑에 몇 개의 조가 있어요, 진사님들? 지금 의정부 밑에 몇 개의 조가 있어요? 6조가 있죠. 2조가 뭐 하는 데냐면 인사, 호조가 법, 예조가 국가의 그 외교나 뭐 국가 행사, 그다음에 병이라는 거는 군사, 형, 법, 공조, 국가 공사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러한 장관이 6명이 있듯이 조선시대의 수령을 보좌하는 이방도 부서마다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게 6개의 부서이기 때문에 육방이라는 거야. 근데 육방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향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사또를 보좌하고 이방을 감시하는 역할로 유양소가 있다. 유양소는 지방 양반이라 했죠. 지방 양반. 근데 지방 양반하고
향리랑 결탁하면 어떻게 될까? 수령의 힘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약화된 수령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소라는 게 있어서 이 경제소는 유양소를 견제하고 동시에 어디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기구다? 중앙을 연결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러면 유양소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도움을 주는 부서다? 수령을 도와주는 부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향리 볼게요. 향리 몇 번이나 설명했다. 이 사람들은 문과 응시가 가능하다. 고려시대에는.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수령을 보좌하는 인물이다. 아전, 이방, 향리를 호장, 기관, 장교 뭐 이렇게 불렀다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이방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 이방은 국가에서 토지와 이런 것을 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들은 항상 급여에 쪼달렸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 한다? 수탈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양수 볼게요. 유양수의 기본 원리. 자, 잘 들으세요. 유양수의 기본 원리. 왕권이 강하면 유양소는 없어지고 왕권이 약하면 유양소는 강화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유양소의 역할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고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수량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한다. 그래서 사또가 내려왔을 때 같은 양반으로서 좀 도와도 주고 이 사또가 대다수가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의 특색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한 도움을 수령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령한테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다. 자, 세종 6년 왕권 강화는 유양소 없음. 세종 10년 왕권이 약화됐다기보다는 세종당이 왕권을 좀 약화시키긴 했죠. 그래서 다시 유양소가 부활하고 유양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설치하고 이거 괜찮은데 유양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 유양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 괜찮은데 세조 때는 다시 없어지고 성종 때는 다시 부활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경제소는 읽어보시고 향약 향약 향약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이런 건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향약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게 시험에 나오죠. 향약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중종 때 저광조가 여씨 향약을 보급하자고 얘기했죠. 이 향약이라는 건 마을의 약속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을의 약속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 걸 가지고 와서 쓰자고 조광조가 얘기를 했고 유황하고 이 선생님이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향약을 통해서 살인파가 백성들의 민심을 장악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면리제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요거만 알자. 오가작통법. 5개의 집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이 집, 가인이 집, 시연이 집, 나언이 집, 나리 집, 대경이 집 이렇게 5집을 묶어가지고 한 집이 예를 들어 나리가 도망갔다. 나리가 멀리 날아갔다. 그러면은 나리 진사님의 세금을 성윤이가 부담하는 거야. 성윤이는 이제 나리한테 이런 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리 진사님은 이제 욕을 먹고 오래 살겠죠. 그게 바로 오가작통법이에요. 나리 진사님 욕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그러면
둘의 시작은 제가 향도라고 했죠. 향도. 향도가 뭐예요? 진사님들 복습하신 분. 향도. 향도 나오면 내가 뭐 찍으랬어요? 향도 나오면 뭐 찍으랬어요? 사천 매향비 찍으라 했죠. 그리고 매향 찍으라 했죠. 향도가 뭐라 했어요? 일종의 불교 동아리다. 옆에 있는 절에서 뭐 만든다 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 진사님들 기억나요? 다들 표정이 몰라 이씨. 이런 표정인데. 되셨습니까? 다들 되셨나요?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일단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받고. 일단 녹화를 끄고. 안녕히 계세요.